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셰프와 김치찌개의 만남, 그 우연한 순간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준 특별한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함과 함께 시작됩니다. 특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르 셰프블루의 아침은 더욱 그러했죠. 저는 앙투안 르블랑, 이곳의 수석 셰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파리의 거리가 보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니 희미한 새벽빛이 에펠탑의 실루엣을 그려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목소리에 활기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기다려졌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네요. 요리가 더 이상 설레지 않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기술적 행위일 뿐이죠.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군요. 30대 중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미슐랭 2개의 별을 가진 셰프, 파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요리사 중 한 명. 하지만 이런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아파트를 나서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파리의 좁은 골목길을 걷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마르쉐 시장에 들러 오늘 사용할 식재료들을 점검합니다. 완벽한 식재료를 고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설레는 마음은 없습니다. 앙투안, 오늘 송아지 갈비가 정말 좋아 보이지 않나요? 고기 공급업자인 피에르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저는 미소로 화답하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도 느낍니다. 식재료를 고르며 메뉴를 구상하는 과정은 예전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해야 할 일에 불과하죠.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주방 스태프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권위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들이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스페셜은 송아지 갈비 브레제와 트러플 리소토로 하겠습니다. 주방장으로서 아침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경청하고 메모를 합니다. 완벽한 팀워크, 완벽한 시스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메뉴를 발표할 때마다 가슴이 떨렸는데 말이죠. 오후에는 파리요리 아카데미에서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레스토랑 업무를 마치고 아카데미로 향했죠. 강의실에 들어서니 열정 가득한 학생들의 눈빛이 저를 맞이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한때 제가 가졌던 열정이 보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지만 곧 익숙한 공허함이 돌아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예상했던 것들이었죠. 기술적인 것들, 미슐랭 별을 따는 비결 같은 것들. 그런데 교실 뒤편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지민입니다. 셰프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요리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요리의 본질? 언제부터인가 생각하지 않게 된 주제였습니다. 기술이죠. 완벽한 기술과 창의성의 조화가 요리의 본질입니다. 제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지민이라는 학생의 눈빛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할머니는 요리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음식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감동시킨다고요. 그 말에 저는 무언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안에서 말이 맴돌기만 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요리는 마음을 전하는 것. 언제부터 잊어버렸던 걸까요?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요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언제부터 요리가 그저 기술의 향연이 되어버렸을까? 공허함이 더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레스토랑에서 평소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제 지민이 했던 말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죠. 요리는 마음을 전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며 손질하던 식재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앙투안 셰프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 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측에서
특별 교류 프로그램으로 몇몇 학생들을 실습 겸 견학으로 보낸 모양이었죠. 그 중에 지민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제의 질문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지민은 주저하는 기색 없이 자신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인데 맛보실래요? 지민의 손에는 작은 보온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한국 음식을 꺼내는 광경이 낯설었겠죠. 지금은 바쁘네. 그리고 여기는 프랑스 요리를 하는 곳이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단 한 숟가락만이라도요. 제가 어젯밤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 진지한 눈빛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보온통을 열자 강렬한 향기가 주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른 셰프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죠. 붉은색 국물에 김치와 두부, 그리고 다른 여러 재료가 보였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하군. 저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 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는 거리가 먼 강렬한 색과 향이었죠. 지민은 작은 그릇에 국물과 재료를 담아 저에게 건넸습니다. 한 번만 드셔보세요, 셰프님. 주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의상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강렬하면서도 깊은 맛, 얼큰함과 감칠맛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풍미. 그런데 무엇보다 이 맛이 어딘가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주방 스태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제가 눈물을 참고 있었으니까요. 앙투안 셰프님 괜찮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맛, 이 느낌. 어디서 경험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맛은.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에 먹어본 것 같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딘가 익숙한 맛이군. 지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정의 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엄마가 아플 때 끓여주는 음식이에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죠.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떨려왔습니다. 어릴 적 기억. 보육원에서 자랐던 저에게는 어머니의 요리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이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군. 이 요리에 대해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주방의 다른 셰프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은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영업 후에 시간 되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요리의 기본 재료와 철학에 대해서요. 그렇게 그날 저녁,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후 지민과 함께 한국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한국의 발효, 식품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시간의 깊이가 담긴 식재료예요. 우리 할머니는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야 진짜 맛이 난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지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성, 시간, 전통. 이런 것들이 요리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더 배우고 싶네. 한국 요리의 기본을 가르쳐 주겠나?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느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처럼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김치찌개가 제 내면에 얼어붙은 무언가를 녹이기 시작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다른 활기찬 기분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죠.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아직 어두웠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것이었네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지민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군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앙투안 셰프님 벌써 오셨네요. 기다리셨어요? 지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죠. 방금 도착했어. 그건 뭐지?
장바구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한국 식품점에서 구해왔습니다. 진짜 한국 요리를 만들려면 진짜 한국 재료가 필요하니까요. 레스토랑 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고요한 주방은 마치 무대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 무대에서 전혀 다른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었죠. 지민은 장바구니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다시마, 멸치. 생소한 재료들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오늘은 기본 육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한국 요리의 기본은 좋은 육수예요. 지민의 지도 아래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도 좋은 육수는 기본이지만 재료와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지민은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된장은 우리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에요.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의 식탁에 있었죠.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뛰어나요. 된장을 물에 풀어 넣는 단순한 동작에도 지민의 손끝에는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요리가 그저 기술적인 행위가 되어버렸을까? 언제부터 정성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렸을까? 이제 두부를 넣어볼게요. 두부는 마지막에 넣어야 부서지지 않아요. 두부를 조심스럽게 넣는 지민의 손길에서 진정한 요리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재료에 대한 존중과 정성이었습니다. 완성된 된장찌개를 한 숟갈 맛보았을 때 그 깊은 맛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일찍 지민과 만나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불고기 양념하는 법, 비빔밥 만드는 법. 새로운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요리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한국식 양념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앙투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냄새지? 부주방장인 피에르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한국 요리를 연구하고 있어.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서야.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피에르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최고의 미슐랭 레스토랑이야. 왜 갑자기 동양 요리에 관심을 갖는 거지? 이건 우리 정체성에 맞지 않아. 그날 저녁,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후 혼자 남아 새로운 메뉴 구상을 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한국 요리의 깊은 맛과 철학을 접목하는 방법. 이것이 제가 찾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지민과 함께하는 한국 요리 수업은 제 일상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치를 직접 담그는 날이었죠.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음식이죠. 수천 년 동안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민이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 같았습니다. 발효 과정이 맛의 깊이를 더해주는군. 프랑스의 치즈와 비슷한 원리네. 저는 양국 음식의 공통점을 찾아내며 말했습니다. 지민이 밝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음식은 결국 문화의 언어예요. 표현 방식은 달라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죠.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고춧가루와 다양한 양념을 섞어 김치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민이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김장을 하던 풍경,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하던 그 따뜻한 기억들. 문득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그런 가족의 기억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레스토랑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주방 스태프들에게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김치의 발효된 맛을 활용한 소스로 프랑스식 생선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죠. 이건 좀 파격적인데요. 소스 셰프인 마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파격적이지.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추구해온 것 아닌가? 혁신, 창의성. 한국의 발효 기술과 우리의 전통을 결합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야.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도 주방 스태프들의 표정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피에르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죠. 앙투안,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동양 음식에 빠져서. 우리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야. 고객들은 정통 프랑스 요리를 기대하고 오는 거라고. 그날 저녁,
몇몇 단골 고객들에게 새로운 실험적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김치로 발효시킨 버터를 곁들인 가리비 요리였죠.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한 입 먹은 후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죠? 너무 신선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데요. 한 고객이 감탄했습니다. 그 반응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에르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은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 약간의 호기심도 깃들어 있었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했지만 결국 제 가슴이 원하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열정을 느끼게 해주니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루이가 사무실에서 나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앙투안, 모든 준비는 끝났나?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이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미슐랭 평론가가 방문할 예정이야. 익명으로 예약했지만 내 소식통에 의하면 확실하다고 하더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슐랭 평론가의 방문은 레스토랑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장루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어. 요즘 한국 요리를 연구한다고? 그건 좋은 취미야. 하지만 미슐랭 방문 때는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로 승부해야 해. 모험은 나중에 해도 돼. 그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요리는 무엇인가? 기계적으로 완벽한 프랑스 요리인가? 아니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새로운 도전인가? 메뉴를 바꾸려고 해. 주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죠. 뭐라고? 미슐랭 평론가가 오는데 메뉴를 바꾸겠다고? 농담이겠지? 피에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한국의 발효 기술과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결합한 새로운 코스를 선보이고 싶어.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도 주방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스 셰프인 마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앙투안, 당신의 창의성을 존중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레스토랑의 정체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 지민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그녀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와야 할까요? 모두의 시선이 지민에게 향했습니다. 피에르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 영향이군. 우리 수석 셰프가 갑자기 동양 요리에 빠져서 레스토랑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해.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민의 잘못이 아니야. 내 결정이니 책임도 내가 질 거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장루이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주방의 소란을 듣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장루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피에르가 서둘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앙투안이 미슐랭 방문 때 새로운 퓨전 메뉴를 선보이겠다고 합니다. 한국 요리를 접목한. 장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오게. 따라 들어간 사무실에서 장루이는 책상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미슐랭 별이 걸린 중요한 순간에 모험을 하겠다고? 자네는 우리 레스토랑의 얼굴이야. 이런 위험한 시도가 실패하면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선택이 최선일 테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리사로서 진정한 감동을 느낀 건 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제 요리에 진심을 담고 싶습니다. 장루이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결정은 자네가 해야 해. 하지만 미슐랭 별을 잃는다며 그건 자네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이 레스토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부담이 컸습니다. 저는 주방 중앙으로 나가 모든 스태프에게 말했습니다. 미슐랭 평론가 방문 때 새로운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과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결합한 코스죠. 이건 모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거라고 믿습니다. 피에르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메뉴는 뭐지? 김치 수플레? 된장 푸아그라? 그의 비꼬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바로 김치 퓨전 스튜야. 프랑스식 부이아베스에 김치의 깊은 맛을 더한 요리지. 그리고 메인으로는 고추장을 활용한 소스를 곁들인 양갈비를 준비할 거야. 며칠 동안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쳐 마침내 완벽한 메뉴가 탄생했습니다. 김치로 발효시킨 버터를 활용한 전체 요리, 된장을 넣어 깊은 맛을 낸 수프,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메인 디시, 그리고 한국의 쌀과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까지. 완전히 새로운 요리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시험 코스를 스태프들에게 선보였을 때 피에르조차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독특하면서도 조화롭군.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요리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미슐랭 평론가가 방문하는 날이죠. 아침 일찍부터 레스토랑은 특별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주방을 정리하고 모든 식재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지민도 평소보다 일찍 와서 김치와 고추장의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셰프님, 긴장되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긴장? 아니, 오히려 설레는 기분이야. 오랜만에 진정한 의미의 요리를 하는 것 같거든. 제 말에 지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소가 희미해졌죠.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미슐랭별을 잃게 된다면 레스토랑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제 책임이 무겁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믿는 요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오전 준비가 끝나고 점심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약 리스트를 확인했지만 미슐랭 평론가로 의심되는 손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익명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누가 평론가인지 알 수 없죠. 모든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저녁 준비를 위한 짧은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는 찰나 장루이가 들어왔습니다. 앙투안, 소식이 있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해. 미슐랭 평론가가. 테이블 7번으로 예약되어 있어. 익명이지만 확실한 정보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시험대가 온 것이죠. 준비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루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를 믿네. 우리 모두를 위해 행운을 빌겠네.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제 결정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같았죠. 저녁 영업이 시작되기 전 모든 스태프들을 모아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밤이 우리에게 중요한 밤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최선을 다해왔고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테이블 7번의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모든 스태프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에르도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모습이었죠. 걱정 마, 앙투안. 우리는 준비됐어. 그의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그가 이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모든 요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비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7시 반 테이블 7번에 손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홀 매니저인 클레어가 주방으로 와서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중년의 남성 손님이세요. 혼자 오셨고 메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슐랭 평론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방 스태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테이블 7번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모든 요리가 완벽해야 합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민은 제 옆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론가는 우리의 새로운 퓨전 코스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모든 것을 맛보고 싶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의 전체 메뉴를 평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메인 디시 차례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이라이트, 김치 퓨전 스튜였습니다.
프랑스식 부이아베스에 김치의 깊은 맛을 더한 요리죠. 이 요리를 준비하면서 지민과 함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김치의 양, 발효 정도, 프랑스 허브와의 조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했죠. 이 요리에 내 모든 것을 담았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분명 그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요리가 서빙되는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웨이터가 테이블에 접근하고 요리를 내려놓고 평론가에게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평론가가 첫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때였습니다. 평론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고 그리고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잠시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셰프님, 평론가가 감동한 것 같아요. 클레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주방의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아직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론가는 웨이터를 불러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셰프님, 테이블 7번 손님께서 셰프를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평론가들은 익명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방 코트를 정리한 후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지민도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테이블 7번에 앉아있는 평론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여전히 그의 눈가에는 감동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요리를 만든 셰프를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김치 퓨전 스튜가 담긴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 요리.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계 프랑스인입니다. 어릴 때 입양되어 프랑스에서 자랐죠. 제 한국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이 맛, 이 김치의 맛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론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맛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프랑스 요리와 아름답게 어우러진 형태로.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처럼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입에서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평론가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파리 외곽의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죠. 하지만 어릴 적 보육원에 가끔 한 아시아 여성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8살 정도였고 그 여성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죠. 그녀가 가져오던 음식에서 나던 향이 바로 이 김치 향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더 챙겨주곤 했는데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론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였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인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 출신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한국인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가져오던 음식이 바로 이 김치찌개였던 것 같습니다. 지민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엄마의 맛이에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 지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엄마가 끓여주는 음식이 바로 김치찌개예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가 담긴 음식이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여성은 저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잠시나마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평론가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식의 힘은 놀랍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를 과거로, 어린 시절로 데려갈 수 있죠. 이것이 진정한 요리의 마법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정확히 제 마음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을 다시 일깨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르셰프 블루는 완전히 다른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미슐랭 평론가의 방문 이후 우리는 단순히 별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세 번째 별을 획득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요리의 조화로운 융합이라는 평가와 함께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는 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프랑스 식재료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점도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치, 고추장, 된장. 한때는 낯설었던 이 재료들이 이제는 제 요리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앙투안. 오늘은 새로 들어온 한국 배추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피에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도 이제는 한국 식재료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었죠. 한국 요리에 가장 반대했던 그가 지금은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에 도착하니 이미 지민이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르 셰프 블루의 공동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식과 열정은 레스토랑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르 셰프 블루가 새로운 더 큰 공간으로 확장 오픈하는 날이었죠. 기존의 프랑스 정통 요리 섹션과 함께 새롭게 퓨전 갤러리라는 공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시그니처 요리인 한국 마이너스 프랑스 퓨전 요리가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직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 요리를 배우기 위해 지원한 프랑스 셰프들과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온 한국 셰프들이 많았습니다. 르 셰프 블루는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 손님들을 위한 프라이빗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미슐랭 평론가들, 음식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물론 그 특별한 평론가. 한국계 프랑스인이었던 그분도 초대됐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저와 지민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피에르 김씨. 오늘 저녁을 위해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당신의 요리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저녁 말미에 모든 스태프와 함께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르 셰프 블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요리의 의미를 잊은 채 단순히 기술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청중들이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요리는 기억이고 마음입니다. 문화와 역사를 담은 그릇이고 사랑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것을 다시 일깨워준 지민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민을 향해 박수를 쳤고 모든 손님들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치찌개가 제 삶을 다시 요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음식이 가장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니까요. 연설을 마치고 나자 모든 손님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지민과 함께 텅 빈 레스토랑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셰프님,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지민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것을 해낼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요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지민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셰프님. 모든 것은 셰프님 안에 이미 있었어요. 저는 그저 작은 불씨를 일으켰을 뿐이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작은 불씨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레스토랑의 운명을, 그리고 두 문화의 만남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요리의 마법이 아닐까요?
그날 밤 레스토랑의 문을 닫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문화, 더 많은 맛, 더 많은 이야기가 이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서 저는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한 그릇의 음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제가 김치찌개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